오늘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책에 나오는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에 나오는 제임스 펠런의 이야기를 하면서 뇌과학적으로 분석해본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이 제임스 펠런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알츠하이머나 조현병 같은 질병들에 대해서 뇌를 통해 연구하는 신경학자, 뇌과학자예요. 제임스 펠런의 분석에 따르면 모든 살인자와 연쇄살인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뇌 손상 등의 패턴이 있기는 했지만 조금씩 달랐어요, 사람마다. 패턴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뇌 손상의 패턴은 주로 감정을 처리하고 정교화하는 기능과 관련된 피질로 뭉뚱그려지는데 이 영역이 바로 사이코패스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부위예요. 공통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유전자들이 변형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명 전사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폭력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이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사춘기 전, 아주 어릴 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적인 충격을 받아야 돼요. 눈앞에서 직접 폭력을 목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울신경이 반응하는 경우에 이때 전사유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제임스 펠런은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2005년에는 제임스 펠런이 알츠하이머랑 관련된 뇌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좀 이상한 뇌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연구실로 가서 스캔본의 주인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 스캔본의 주인은 제임스 펠런 본인입니다. 자기 뇌가 사이코패스 뇌예요. 근데 제임스 펠런은 이걸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 내 뇌도 참 재미있다. 이런 뇌들을 계속 보니까 내 뇌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제임스 펠런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을 해쳐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와서 네가 꼭 읽어봐야 할 책이 있어. 책은 일레인 포먼 크레인이 쓴 Killed Strangely.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모든 살인사건의 시초가 된 레베카 코넬은 제임스 펠런의 할아버지의 고조할머니예요. 제임스 펠런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졌지만 아주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전혀 학대받지 않고 개구쟁이로 평범하게 아주 잘 자란 케이스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하게 사이코패스가 아닌 정상인과 동일하게 행동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타인에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면서 자신의 고통에도 둔감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본인도 알고 주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좀 이상한데요. 근데 사실 사이코패스들은 이 모든 걸 모아놓고도 전혀 이상한 걸 찾지 못해요. 이게 안화피질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안화피질이 손상이 되면 공감과 마음 이론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마음 이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공감을. 근데 사이코패스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조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언뜻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이코패스들은. 아주 재치있고 즐겁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잘 웃고 그래서 엄청 호감을 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임스 펠런 역시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제임스를 좋아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제임스를 믿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제임스 펠런이
주위를 즐겁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내 삶이 편안하고 유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임스 펠러는 자기 같은 경계성 사이코패스들이 사회에 필수적이라고 봤어요.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무조건 연쇄살인마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사이코패스는 필수적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들은 한 2%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자,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린 책 괴물의 심연과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사이코패스를 연구했던 과학자 제임스 펠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